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윤석열의 시대 1년을 보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의 정체성, 국가관, 그리고 소신과 철학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시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이권 카르텔과 반국가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사건건 발목 잡고 있는 법원과 민노총의 개혁의 바람이 격렬하게 불어닥칠 것이고, 이제 무너졌던 경제가 반등을 시도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잘못된 이념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해왔습니다. 북한에게 굴종하고 중국을 우상화하고 미국과 일본과는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추적해서 종북으로 변했고, 북한의 핵 개발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고, 심지어 프랑스를 방문해서 북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정신나간 사람으로 취급받는 부끄러운 일화도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은 집권 내내 종전선언에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현재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유엔 연합사는 즉각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되면 연합군의 자동 개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종전선언은 무서운 반역 행위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런 반역을 그냥 두겠습니까? 또한 대한민국은 곳곳에 부패와 비리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5년 대한민국에 무슨 정권이 있었단 말입니까?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패로 썩고 골마 터지고 있고, 양산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자기 식구 챙기기, 권력형 비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옥 같은 그 어두운 5년이 지나고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말 참담할 만큼 거들난 국가를 인수했습니다. 부채는 산처럼 쌓여 있고 국가는 적화위기에 지휘봉을 넘겨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이 말에 잘 담겨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정치에 나선 것이 아니다. 나는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치에 나섰다. 총선, 지방선거 등 정치 상황에 신경 쓰지 말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주력하라. 이 말은 2023년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이제 윤석열의 시대 1년이 지났습니다. 1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무역 적자가 6월 달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탈중국에도 불구하고 무역 흑자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반국가 세력을 청산하는 일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이권 카르텔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4개 부처에는 이 특정 이념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제 대북 지원부가 아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대통령의 통일부 개혁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12명의 차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에 충성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입니다. 법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통치 철학 배경에는 영국의 대처수상,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자유주의 사상이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무원 이권 카르텔 혁파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의 세계, 관료주의를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충성하라는 의미는 특정 이념에 기울지 말고 오직 헌법에 기반한 일처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법고시 구수입니다. 또래들보다 10기수나 늦은 출발, 10년이면 강선도 변하는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검찰 총수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치 10달 만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상에 도달한 사람은 그 이상마저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이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의 소신과 삶의 철학은 프리드만의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선택할 자유 그리고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명절을 남겼습니다. 시장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 따라서 국가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진정한 역할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규칙을 설정하고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법치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전심은 없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최근 카르텔 파괴를 선언한 것도 윤 대통령의 이런 국정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뼛속까지 우파의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치 철학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일부 등 12개 차관을 새로 임명했고 공무원 조직의 고강도 인사 쇄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부처에서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고 1급에서부터 3, 4급 과장들까지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를 통해서 공무원 이권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대 장점은 행동입니다. 문재인처럼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지지율이 상승할 것입니다. 문재인처럼 매년 4천억 넘게 추가로 시민단체들에게 돈을 뿌리게 되면 지지율은 분명히 올라갈 것입니다. 문재인처럼 공무원들 부패와 비리에 눈을 감아주고 떡고문을 나누게 되면 이 역시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문재인처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빚내서 세금으로 대신 지급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5조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추경안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돈을 뿌리게 되면 내년 선거에 유리할 것입니다. 문재인처럼 여론조사 업체에 매년 10억 이상을 뿌리십시오. 지지율이 폭등할 것입니다. 밥 주는 주인을 무는 개는 없습니다. 문재인처럼 매년 400억 넘는 정부 발주 광고를 KBS와 MBC에게만 몰아주십시오. 그들은 비판 없는 방송을 내보낼 것입니다. 밥을 주는 주인을 무는 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문재인처럼 하지 못하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바보 윤석열은 지금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은 정말 불가능한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년 장기 집권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되찾아온 것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무는 이미 100% 완료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적은 정말로 우리는 눈물을 흘려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시대는 박정희 시대 이후 볼 수 없었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에서도 이뤄내지 못했던 대대적인 개혁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되었던 고질적 문제들, 이념적 타락, 반국가적 행위, 반헌법적인 행태를 척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15,00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300조 원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000개 시민단체들을 건드리는 것은 선거에 매우 위험합니다. 선거를 초월하는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또 지금까지 민노총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민노총은 권력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고용 세습은 물론 간첩 활동까지 좌파 세력과 결탁해서 사실상 무소불위 권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노총과 전쟁을 선포하고 압수수색과 핵심 지도부를 구속하는 등 강력한 노동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이권 카르텔을 격파하고 9월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대법원 직속 기관으로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선관위에 대법관들의 아킬레스건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9월에 김명수가 물러나면 상권분립 체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검찰은 참고 인내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의 국가개혁은 순간적인 판단이나 일시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강력한 소신과 철학 없이는 이러한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작은 실수를 꼬집어서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시대, 그 5년은 쓸데없는 논쟁으로 헛되게 낭비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윤 대통령의 정체성과 국가관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소신, 철학을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제2 한강의 기적으로 가는 길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박창욱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